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제목에서 언급했듯이 경기 직후 김민재가 던진 단 한마디가 분위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가고 있고, 그만큼 오늘 가나전은 단순한 1대0 승리로만 정리될 수 없는 복잡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경기 후의 분위기를 묘사하기 위한 것이고,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실제 경기 내용 중심으로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승리했지만 경기력은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손흥민이 아니었으면 위험해질 뻔한 장면들이 많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팀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전술적 완성도는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경기 내용을 세세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대표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두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해서 기쁘다면서도 곧바로 여러 가지로 개선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선수들의 개인 실수나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시스템 자체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손흥민은 전반전 미드필더 플레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공격수 입장에서 당연히 원할 수밖에 없는 전진 패스가 거의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출전 경험이 적은 선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표현했지만 전반전의 문제를 완곡하게 짚었다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이 환경 이슈도 있었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 그라운드 문제나 날씨 문제가 아니라 대표팀 전체의 운영 환경 예컨대 준비 과정, 선수 관리, 전술적 이해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맞물려 최상의 경기력을 만들지 못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강조한 것은 팀으로서 좋아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특정 선수 한 명이 잘하고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팀의 표대 자체를 다듬어야 한다는 메시지죠. 손흥민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그가 주장으로서 단순히 경기 소감을 말한 것이 아니라 대표팀의 구조적 문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전반전은 경기의 흐름을 단번에 예측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간대임에도 한국 대표팀은 이 45분을 거의 통째로 상대에게 내어주다시피 했다. 특히 준비된 패턴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고 선수들 간의 간격 유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술적 혼란이 극대화되었다. 그 결과 팬들이 느낀 답답함은 단순한 경기력 저하 수준을 넘어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온 것인가? 라는 의문을 낳기에 충분했다. 우선 가장 두드러졌던 문제는 전환 속도의 부재였다. 상대가 압박을 가해올 때마다 한국 대표팀은 공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멈칫거렸으며 그 과정에서 수비 중원 공격으로 이어지는 전이 과정이 완전히 단절됐다. 한두 명이 개인 기량에 의존해 압박을 풀려는 장면이 많았지만 이는 패스 루트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계에 부딪혔다. 특히 측면 풀백 혹은 윙백 포지션에서 공을 잡은 뒤 연결 지점이 없어서 다시 뒤로 내려놓거나 무리하게 전진하는 모습이 반복되었는데 이는 구조 자체가 전개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의미였다. 게다가 중원 구성의 안정감 부족도 매우 심각했다. 허리를 맡은 선수들이 수비에서도 빌드업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장면이 반복되었다. 상대가 중앙에서 패스를 교란하자 중원은 금세 무너졌고 압박 타이밍은 선수마다 제각각이었다. 누군가는 앞으로 뛰어나가지만 다른 누군가는 뒤에 머물러 공간을 방치하는 등 전방위적인 혼선이 일어났다. 그로 인해 상대는 손쉽게 전진 패스를 넣었고 한국 대표팀은 공을 차단하기보다 뒤늦게 쫓아가는 형태의 수비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측면 수비의 전술적 붕괴였다. 전반 내내 간격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사이드에서 상대가 마음대로 돌파하고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이 잦았다. 윙백과 센터백 사이의 틈은 지나치게 넓었고 상대는 그 빈 공간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지속적으로 공략했다. 게다가 수비 라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해 오프사이드 트랩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간격도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경기의 안정성을 완전히 잃었다. 여기에 더해 공격 전개 과정의 단조로움은 전반전 전체를 관통한 핵심 문제였다.
한국 대표팀은 볼을 전방으로 보낼 때 패턴을 활용하기보다 단순한 롱볼이나 단발 패스에 의존했다. 이는 상대 수비에 읽히기 쉬웠고 결과적으로 공격 작업은 대부분 하프라인을 넘기지 못한 채 끊기고 말았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는 고립 상태에 놓였으며 주변에서 지원해줄 중원과 측면 선수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침투 연결을 해주지 못해 볼 점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심리적 불안정성이다. 전반 초반 몇 차례 실수가 반복되자 선수들 사이에서 망설임과 조심스러움이 확연히 늘었다. 패스 선택은 더 느려지고 압박에 대한 반응도 점차 늦어지면서 실수가 실수를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이는 단순히 개별 선수의 컨디션 문제라기보다 팀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전술적 불안의 결과였다. 즉,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위험을 피하려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다. 전반전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별표 정체성 없는 축구 별표라는 점이다. 주도권을 잡을 것인지, 안정적인 수비를 토대로 역습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를 흔들 것인지 이 기본적인 방향성조차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선수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고 개인이 각자 알아서 경기를 풀어가려는 모습만 반복되었다. 그 결과 팀은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끊임없는 혼란 속에서 전반전을 소모해버렸다. 정리하자면 전반전은 전술적 혼란, 간격 붕괴, 전환 부족, 공격의 단조로움, 심리적 불안정, 이 5가지 문제의 집합체였다. 이 전반전 하나만 봐도 한국 대표팀이 왜 위기에 처해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며 단순한 체력 문제나 개인 실수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뼛속까지 노출된 시간이었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가나전에서 다시 3백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4백과 3백을 번갈아 사용해왔는데 이는 전술적 유연성이라기보다 오히려 팀의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백 구성은 김민재, 조유민, 박진섭으로 꾸려졌지만 3명의 간격은 경기 내내 들쑥날쑥했습니다. 빌드업 시 패스가 느리고 압박에 걸리면 후방으로만 볼이 돌아갔습니다. 윙백 이태석과 설영우는 각각 장점이 있지만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조직적인 움직임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역습에 노출되는 장면에서는 윙백들이 지나치게 높은 위치에 있어 위험이 커졌습니다. 4백과 3백을 이렇게 자주 바꾸면 선수들이 구조를 이해하고 체득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이는 결국 경기력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전술의 실험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하고 팀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는 승리했지만 과정은 분명히 불안했습니다. 가나 2군을 상대로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고 공격은 개인 능력에 치우쳐 있었으며 수비는 3백 완성도가 낮아 쉽게 흔들렸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세계적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조직적으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월드컵 본선에서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평가전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팀 전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가 대표팀에게 중요한 경고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한다면 월드컵에서 더 강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솔직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